보시면 잠깐만요. 문 좀 닫고 갈게요. 너 일찍 좀 일어나. 밤에 뭐 하는 거야? 알았어? 네. 밤에 뭐 쿠팡 플렉스 하냐? 뭐 하냐? 야, 일하는 거 아니면 빨리 자. 어? 돈도 한 푼 못 버는 것들이 뭘 나에게 여유 시간을 줘야겠어. 돈도 못 버는 것들 뭐 여유 시간이야? 알았어? 돈이 전부예요. 돈이 전부지 임마. 자본주의 아니야 임마. 돈이 나중에 꼭 돈 많이 버세요. 알겠어요? 네. 돈을 많이 벌어야 그냥 돈을 많이 벌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요. 그건 당신의 돈이 부족한 거예요. 다 해결돼요. 아시겠죠? 네. 열심히 저도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알겠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십시오. 알았어요? 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면서 이게 뭐 연속성 관련된 그러니까 극한 문제인데 이게 질문하는 이유가 그냥 그거잖아. 선생님 이거 극한 1 아니에요? 1? 1일 때 3인데 이거 3 아니에요? 3? 3일 때 1인데 그럼 답이 빡 4여야 되는데 난 틀렸다고! 뭐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건 그냥 극한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극한이죠?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잘 몰라보는 것 같은데 똑같은 극한을 제가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해볼게요. 자, gx가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의 gx를 물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보려고 했을 거냐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gx가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했겠지. 그때 이걸 1이라고 절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합성하면서 극한은 어떻게 하는 게 원래 정상이니까. 방향까지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저 그래프가 필요하거든요. 얘는 가분수 함수니까 진분수로 쪼갤 수 있죠. 이렇게 쪼개지냐? 그럼 실제로 x는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 하나 하고 y는 1이라는 점근을 갖고 여기가 마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걸 알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실제로 음의 무한대로 가보면 그래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1은 1인데 1보다 큰 쪽에서 1에 접근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1보다 큰 쪽에서 1에 접근한다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는 똑같이 3이 나오겠지만 저 뒤는 답이 다를 건가 봐요. 감사합니다. 3 맞냐? 아 극한이 1 맞는데? 1의 우측이죠. 1의 우측 1의 우측이면 3 맞는데? 두 번째 거 더 봐볼게. 근데 사실 이게 그래프 볼 필요 없어요. 실제로 뭐만 이용하면 되죠? 진분수만 이용하면 되잖아. 얘는 좀 다르게 해볼게. 이건 이제 무슨 문제인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얘는 t-1분의 더하기 3이니까 얼마니? 플러스 2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양의 무한 이게 음의 무한대가 아니고 양의 무한대구나. 맛이 같구나 내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를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죠?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쪽에 있죠. 그럼 여기를 1이라고 읽었어야 돼요. 근데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원래 이렇다라는 얘기고 분수함수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미 읽히잖아.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겠어요? 3보다 큰 쪽에 3이 접근하겠죠. 그럼 3보다 큰 쪽에 3이 접근하면 어디로 갑니까? 2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2예요. 그러면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뭐만 하시면 돼요? 가분수 보이면 뭘로 고쳐라? 진분수로 고쳐라.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이런 실수를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의 극한을 물어보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 그럼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은 1의 좌측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1로 쓰는 거지. 극한이라는 건 뭐예요? 목적지예요. 얘가 다가가는 목적지가 어디냐를 쓰는 거지 실제 그 값이란 뜻도 아니야. 거길 향해 접근한다고 쓰는 거야. 그런데 합성함수의 관점에서 너네가 극한을 구하고자 하는 지점이 불연속점이라면 뭐 A라고 하면 A의 왼쪽에 접근할 때 값하고 A의 오른쪽에 접근할 때 값이 다르다면 그걸 고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중간에 거치는 모든 함수들은 극한을 단일한 값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방향까지 생각해가지고 어떤 값이라면 그거보다 작은 쪽에 접근하느냐 큰 쪽에 접근하느냐를 계속 고려해야 된다. 계속. 합성함수가 끝나고 마지막 함수를 통과할 때만 상수값으로 적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이거 한번 이해하시면
이제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방향 원래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2번 볼게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골라라. 쟤야? 극한값 존재 조건. 그렇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제가 한마디 해볼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고 답변하지 않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수렴하고 그 값이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는 학생의 답변이 맞는 말이에요? 처음에 하는 학생의 답변이 맞는 말이에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처음이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같다라는 것은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소 비교는 유한 확정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같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뭐냐면 좌극한도 수렴하고 우극한도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애당초에.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좌극한이 양의 무한대고 우극한이 양의 무한대니까 둘이 양의 무한대로 같은데? 바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유한 확정값이 아니면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같다라고 말을 하려면 유한 확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좌우극한이 같다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존나 줄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시다. 좌우. 아시겠죠? 좌우. 아시겠죠? 네. 극한값 존재고 뭐야? 좌우.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좌파 아닙니다. 네. 특히 좌를 먼저 얘기하는 거니까 좌파인 것 같다 하지 마시고. 보통 좌우라고 해요. 좌우 상하라고 하지. 그제? 네. 자, 아무튼 그런데 극한이 존재하는 걸 봐야 되니까 기억은 1의 좌우에서 유한 확정값으로 가는 걸 봐야 되는데 틀렸지. 1의 왼쪽 어디로 가요? 마이로 가죠. 1의 오른쪽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극한값이라는 거 y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수학에서 어쩌고 저쩌고 값으로 끝나면 다 y값이야. 극한값, 함수값, 극대값,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 그냥 값 자로 끝나면 다 누구의 값이라고? y의 값이야. 자, 다음 x가 0으로 접근할 때, 자 이제 뭘로 보입니까? 방금 설명 들었잖아요.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그러면 x가 0의 좌우 접근하더라도 x의 제곱은 0의 우측 접근밖에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1의 우측 접근일 때 f의 극한을 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극한이 존재하냐 안 하냐는 어차피 여기만 보는 거기 때문에 얘의 극한은 존재하죠. 1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끊어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합성함수의 극한이라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에 접근하든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접근하든 x의 제곱 더하기 1은 1보다 큰 쪽에서 1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1에 접근하는 값이 유한 확정 값이니까 얘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얘는 사실 뭐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하냐? 곱의 연속성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1의 좌우 극한이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첫 번째, 좌극한 혹은 우극한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 발산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둘 다 수렴하는데 값이 같지 않은 경우. 이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죠. 둘 다 수렴하는데 값이 같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다른 값이 나와서 우연찮게 값을 같게 만들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얘가 좌극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예요. 우극한이 얼마예요? 1이에요. 0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반대로 쟤는 뭐 좌극한이 0이고 우극한이 마이였다. 그럼 둘이 곱하면 0, 0 이렇게 같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0이 안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0이 아니어도 서로 반대되는 값이 나왔고 곱해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아예 상관없는데 얘의 극한이 둘 다 0이면 돼요. 여기 x에 1을 접근시키면 x-1을 어디로 갑니까? 0의 좌우 접근하죠. 0의 좌우 접근할 둘 다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어. 곱하면 0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좌극한도 0이고 우극한도 0이니까 참이 돼요. 이 두 개가 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15번 극한의 성질입니다. 극한의 성질은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죠. 극한의 성질은 외워서 쓰는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극한의 성질 어떻게 쓴다고요? 외워 쓴다고. 그러면 잘 외우는 거 확인해 볼게요. 극한값 성질 아연이가 얘기해 볼까?
빨리 얘기해. 성질나게 하지 말고. 수렴할 때? 그렇죠. 두 함수가 수렴할 때. 상수배. 상수배. 상수배의 극한은 극한의 상수배이다. 합차의 극한은 극한의 합차이다. 곱의 극한은 극한의 곱이다. 몫의 극한은 극한의 몫이다. 여러분들 수능 끝날 때까지 왜 이러냐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한 내용입니다. 이거 극한에 대한 엄밀한 증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득히 초과하기 때문에 이건 수학을 전공한 자들도 존나 불편해하는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알 필요 없다. 알 필요 없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내는 사람의 관점에서 왜 이러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물어봐. 비슷한 것도 못 물어봐. 그러면 극한의 성질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수렴할 때 사용하고 있는가. 두 번째, 몫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몫이다를 사용하려면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는가. 이거 두 가지밖에 안 물어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냥 물어보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골똘히 생각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이걸 물어볼 줄 알았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알겠어? 기억. 두 개의 극한이 모두 존재할 때 gx의 값도 존재하냐? 그러면 얘로 나누어야 얘가 얻어지죠. 몫의 극한입니다. 몫의 극한의 성질을 쓰려면 분모에 위치하는 애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틀렸죠. 예상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얘는 얘와 얘를 곱하면 얘가 얻어지죠. 곱의 극한은 수렴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렴한다라고 말했으니까 참이죠. 이해되시겠죠? 똑같은 거 물어보네. 얘 나누기 얘를 해야 얘가 얻어지잖아. 그렇다면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안 물어봤죠. 안 물어봤구나. 틀렸습니다. 제 말 딱 맞죠? 물론 이제 이게 아닌 걸 물어보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아닌 걸 물어보는 것들은 틀린 명제가 대부분 많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은 거의 이걸 물어봐. 수렴할 때 쓰고 있는가? 그 다음에 몫의 극한의 성질을 쓸 때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너 그거 확인하니? 이거 두 가지를 물어보죠. 이 문제 뭐 읽어보고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진짜 이거밖에 안 물어봐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자,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되게 쉬운 문제들이어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틀리면 안 돼. 알았니? 왜냐면 식만 세우면 누구나 구할 수 있거든. 식만 세우면. 그래서 식을 세우면 되고 이걸 막 직관적으로 추측하려는 친구들인데 그런 짓 하지 마. 그런 짓 하지 마요. 추측이 잘 안 될 거니까. 알았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식을 세워요. 그럼 식을 세우려면 P가 지금 동점이고 P가 원점에 다가가니까 P의 X좌표가 0으로 접근한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거 아니야.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P의 좌표를 A, 루트 A 이렇게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 인생을 스스로 꼬는 거야. 그냥 A 제곱, A 하면 안 되냐? 그냥 잡혀가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본인이 식을 쓰기 좀 편리한 방향으로 그냥 하세요. 그러면 얘는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A. 그리고 저것의 중점인 2분의 A제곱과 2분의 A를 지나겠죠. 이해하시죠? Q의 좌표는 이것의 X절편이죠. 마이너스 2분의 A 넘기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A제곱, 0입니다. 얼마나 개쉬운지 보세요. 지금 A가 0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 0이 우측이겠지만 여기서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그럼 이게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틀린다는 건 눈이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사실 틀릴 대상이 아니다. 물론 이제 이때 식을 세워서 극한의 식을 꾸미는 과정이 점점점 복잡해질 거고 미적분 가서 삼각함수 해가지고 하면 졸라 복잡해질 텐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자,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요. 와씨. 누구 시킬까? 태우. 원의 반지름의 길이 불러줘. 일 뭐야? 미친놈이 동점인데 무슨 일이야 임마. 됐다. 건우야 네가 불러줘.
2 곱하기 뭐야? 아 됐어 패스. 네가 불러줘. 태환이가 불러줘. 태환아 불러줘. 루트 이거지. 내가 이렇게 하라고 지난 학기 내내 가르쳤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난 학기 내내 가르쳤잖아. 나한테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아이씨. 나한테 문제가 있는 모양이야.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야 이거 진짜 개꿀이니까 제발 좀 써줘. 부탁이야. 알았어? 아니 심지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는 거잖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중2 교과서 아무거나 펼치면 다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혀 특별한 내용이 아닌데 학생들이 쓰지 않는 이유는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얘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A, B, C라고 하고 여기 A, 여기 B, 여기 C가 되고 보통 이런 거 하나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원 밖에서 원의 근 접선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c-x, 여기는 b-x, 여기는 그럼 똑같이 또 c-x, 여기는 또 똑같이 b-x죠. 그래서 c-x와 b-x를 더하면 아 이건 a구나. 그럼 x는 2분의 b 더하기 c-a다. 이래놓고 이제 문제를 풀잖아. 중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치고 난 다음에 문제 풀어봐 하면 문제 나올 때마다 x 얼마 마이너스 x 얼마 마이너스 x 얼마 마이너스 x 이걸 맨날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공식의 실제 뜻은 뭐냐면 야 접선을 가지고 있는 변은 두 개가 있어. 그건 더하렴. 접선을 안 가진 변은 하나가 있을 거야. 그건 빼렴. 그리고 2로 나누면 너는 접선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단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 정사각형이 뜨기 때문에 이 반지름이 접선의 길이란 말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접선을 가지고 있는 변이 이렇게 두 개죠. 이거 두 개는 더해요. 접선을 안 가진 변은 피타 이용하시면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4겠죠. 얘는 빼요. 그래서 얘를 2로 나누면 무엇이다? 접선의 길이다. 여기서는 4제곱의 반지름이다. 이게 된다고. 이게 졸라 편하니까 좀 써먹어. 진짜 개 편하다고. 알았어? 기억하기도 편하잖아. 접선을 가진 변은 더하고 접선을 갖지 않은 변은 빼서 2로 나누어라.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태우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처음 들어봐? 싸우자고. 그래서 중2 때 교과서 이게 나오는 이유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거지 이걸 맨날 증명하듯이 계속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x분의 r이니까 2x분의 2 하면 되겠죠. 자, x 어디로 보낼 거예요? 0의 우측으로 보낼 거죠. 그러면 저 극한은 무슨 꼴입니까?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은 반드시 뭘 갖는다고요? 공통인수 0으로 가는 같은 값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인 이유는 식이 지금 안 보이게 꾸며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땐 이거 부호 바꾼 걸 분모 분자에 곱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의 모양을 바꿔줍니다. 식의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분모에는 뭐가 남죠? 4x가 남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렇게 하잖아. 그럼 0 가보면 이제 확정극한이죠. 2 더하기 2분의 2잖아요. 2분의 1입니다. 넘어가 되겠죠? 접선의 길이 구할 때 이거 꼭 써먹으세요. 되게 편리합니다. 넓이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이거 못 쓸 때 넓이 쓰는 거야. 알겠어? 29번 볼게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이거는 1의 좌측 접근하면 가보면 되잖아. 마일이죠? 아니 잠깐만 1의 좌측이라고? 0의 좌측이 아니고 1의 좌측 가보면 되잖아. 그럼 얼마예요? 1이죠 1. 그 다음에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는 아무것도 아니지. 0의 우측이면 x 플러스 2가 2의 우측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의 우측 극한을 그냥 읽으면 돼요. 얼마예요? 2예요. 그럼 답은 3이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거 별것도 아니고. 37 볼게요.
나는 다 할 줄 아는데 하고 깜깜치고 좀만 기다려요. 우리가 이제 수준을 맞춰줘야 또 같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알았죠? 네. 아까 했던 거잖아. 이제 진분수로 분해해서 바로 갈까요? 자, 얘는 뭐예요? 1 x 더하기 2분의 마3 이렇게죠. 그럼 1의 좌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의 좌측 접근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극한 2입니다. 2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얘도 2 x의 제곱. 잘 보시면 제가 분자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냐면 그냥 일단 분리한 다음에 통분하면서 머릿속으로 통분하면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x의 제곱 더하기 6이 떴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있어야 원래 식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럼 얘도 2에 얼마? 2에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음해무한대죠. 2의 우측입니다. 좌측 아닙니다. 이게 밑에를 자세히 안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안 보시면 안 돼. 항상 보는 겁니다. 원래 극한 꼴 판단하려면 저기를 읽어야 돼. 안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극한 꼴 판단 제일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는 게 꼴 판단을 늘 한 학생은 저기를 보게 돼 있거든요. 안 보고 풀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를 보지도 않고 그냥 식만 보고 푸는 애들 되게 많다 생각보다. 알았어? 그래서 이 우측 접근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답은 2예요. 여기 부호만 보고 2의 좌측이라고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쟤는 분명히 음해무한대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너무 야같다 원래 생각하잖아. 아니야. 원래 거기 보는 게 맞아. 거기를 안 보는 게 이상한 거야. 시그마도 밑에 안 보는 새끼들 때문에 K가 막 2부터 시작하고 이런 장난질을 치잖아. 잘 보란 얘기야. 제발 좀 봐라. 알았니? 38번 마이너 fx, gx 그래프 다 나와있으니까 그래프 보고 하면 될 것 같고 합성함수 극한이니까 방향성에 유의하세요. 자, x가 마이너스 1에 좌우 접근할 때 fx는 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읽어야 되는데 좌접근이면 뭐예요? 이렇게 가죠. 뭐라고 읽을 거예요? 0의 우측이요. 그죠? 0의 우측이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0이에요. 지금 좌극한 0임을 확인한 거예요. 자, 우극한은 뭐예요? 마이너스 우측 접근하면 뭐예요? 순수한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상수함수의 경우는 방향이 없어요. 그럼 그냥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읽으면 돼요. 얼마예요? 0입니다. 0, 0 이러니까 참이죠. 좌우가 같으니까. 상수함수는 방향성이 없이 접근합니다. 그러면 그 순수한 숫자예요. 그걸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극한 문제 풀 때는 이거 화살표 하는 거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니네들 뭐 하게 되냐? 0, 0 맞았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알겠니?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좌측 접근할 때 그렇게 해볼까요? 마이너스 1에 좌측 접근할 때 gx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1의 좌측 접근입니다. 그럼 f에서 마이너스 1의 좌측을 읽으면 0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1의 우측 접근할 때 gx 어디로 가죠? 1의 좌측 접근입니다. 1의 좌측 접근하면 0입니다. 참이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D끝은 0의 좌우에서 fx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거는 사실 이제 연속하고도 상관이 있는 얘기죠. 연속하고도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극한을 안 구해도 알 수 있는데 연속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x가 0에 접근한다는 건 0을 포함한 충분히 좁은 열린 구간, 아주 작아도 돼요. 그냥 0이 들어있는 엄청 작은 구간을 관찰해봐요. 그러면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때 fx 연속함수죠. 연속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함좌우. 함좌우. 애당초 얘는 0으로 갈 때 극한이나 뭐 0으로 갈 때 함수값이나 어차피 똑같은 거란 말이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다만 그런다고 해서 얘를 뽀갤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0의 좌우 접근할 때 얘가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1로 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극한을 읽어보면 얘가 0의 좌우 접근한다는 건 얘의 입장인 거야. 그럼 얘의 입장에서 얘를 다시 바라보면 0의 좌우 접근할 때 저게 마이너스 1로 가잖아 실제로. 그렇지? 하나는 그냥 순수한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의 뭐예요? 우측 접근이에요. 그러면 순수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의 우측 접근은 둘 다 이거거든?
둘이 똑같지? 이런 상황이라서 얘를 그냥 무시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다 보고 나서 하는 얘기고, 예. 그냥 극한을 구해서 확인해 볼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죠. 이런 상황이면 가능하고, 극한을 직접 구해보면 0의 좌측 접근하면 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냥 마이너스 1. 그냥 마이너스 1 읽으시면 마일이에요. 알겠죠? 0의 우측 접근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의 우측 접근이죠. 그래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로 확정됩니다. 자, 다음 오른쪽 우변 읽어볼게요. 0의 좌우 접근일 때 어차피 이거 뭐예요? 마일이에요. 근데 마일일 때 함수값 마일이에요. 여기서는 함수값이잖아요. 극한이 아니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되게 좀 조심해야 돼요. 극한기호를 함부로 안쪽으로 이동시키면 안 됩니다. 얘는 아주 특수하게 극한기호가 안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게 참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성립. 방향성만 잘 보시면 사실 극한 문제를 틀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틀릴 수가 없지 사실은. 네, 못 틀립니다. 그냥 항상 맞추는 거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다음을 만족한다. 무슨 문제예요? 극한 문제죠. 극한 문제는 뭘 먼저 보라고 했어요? 뭘 먼저 보라고 했어요? 꼴. 무슨 꼴이에요? 감사합니다. 0분의 0 확실해? 0분의 0입니다. 왜 0분의 0이냐면 선생님 제가 0 넣어봤더니 얘는 없어지는데 얘는 F0분의 FK분의 FK잖아요. 근데 왜 0분의 0이에요? 야 이게 FK분의 FK인데 FK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이게 1이어야 돼. 근데 이게 1이 아니고 3분의 2잖아. 그러니까 FK는 무조건 0인 거야. 그럼 0분의 0 꼴이잖아. 그래서 단순히 이 0을 실제 넣어보는 것만으로 엄청난 정보를 얻었는데 FK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K가 얘가 말하는 알파 베타네. 알파 아니면 베타죠. 감사합니다. 물론 K는 숫자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 뭐 둘 다 되진 않겠지. 그러면 fx를 x-k x-알파라고 할게. K를 그냥 베타 취급한 거야. 왜 그랬냐면 어차피 물어보는 게 두 근의 차거든. 그러니까 나는 K랑 다른 거 하나가 알고 싶을 뿐이지 알파 베타가 누구냐 별로 관심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fx를 0 되게 하는 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확실히 K야.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걸 알파라고 잡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알파에 약간 의미가 달라다 잡은 게. 이 두 개만 알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 이해하겠니? 오케이. 그러면 x가 0으로 접근할 때 식을 한번 여기 식을 써야 되냐? 쓰지 말자. 그냥 이 상태에서 풀어볼게. 그냥 이 상태에서. 그 0분의 0꼴은 뭐가 문제냐면 0으로 가는 애가 문제거든. 그러니까 0을 집어넣으면 0으로 가는 게 문제인 거잖아. 즉 FK가 0이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모든 항을 x-k로 나눴다고 간주해볼게. 즉 x-k분의 사실 이거 모양을 굳이 막 유심히 안 봐도 돼. 알았지? x-k분의 얘는 2x가 될 거고 그죠? 예. x-k분의 fx 플러스 k 마이너스 x-k분의 2x가 되겠지. 이 말 무슨 말 이해 가니? 그러면 얘들은 더 이상 0으로 안 가는 애들이 어떤 유한 확정값이 똑같은 값이 그냥 나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실제로 극한을 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k분의 fk 좀 이상하게 쓰여야 된다. 그냥 이렇게 쓸게. 뭔가 나올 거고. 그제?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이거 뭐 나오니? 어차피 0이라서 의미가 없네. 저 위에도 0이라서 의미가 없네. 식을 써야 되나? x-k x-k
아, 저기 fx 플러스 k라서 그렇구나. 미안해. 그러니까 이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 0, x로 나눴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예. 제가 식을 잘못 봤어요. fx가 이러면 fx 플러스 k는 x 곱하기 x 플러스 k 마이너스 알파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잘못 나눴어요. 좀 이상하더라고. 예. 죄송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얘를 x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x로 나누면 그러면 여기는 더하기 2고 빼기 2일 거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3분의 2라는 얘기지. 3분의 2라고 쓰지 마. 6분의 4라고 써야 될 것 같지 않냐? 아니다. 3배 해야 되냐? 4배? 4배. 12분의 8이라고 써야 될 것 같죠? 왜냐면 이 둘의 차가 얘 유한 확정값이고 얘 유한 확정값일 거니까 분모와 분자의 차가 4잖아. 분모와 분자의 차가 4가 되게 만든 거지. 쌤말 무슨 말 이해되니? 예. 그러면 분자가 8 된다는 건 x의 약분하고 0을 집어넣는 게 뭐 된다는 얘기예요? 10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식의 관점에서 보면 k-알파가 10이란 얘기죠. 이게 그냥 답이에요. k가 더 큰 근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그냥 10이다. 아, 물론 이게 별로면 이 식 다 집어넣어 보셔도 돼요. 똑같은 결론 얻을 겁니다. 그냥 뭐냐면 0 인자로 나눠버리면 더 이상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남은 건 유한 확정이다. 이걸 좀 이용해서 문제를 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48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할 때, 자,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뭐를 주고 싶은 거예요? 최고차항에 관한 정보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다음 항까지 정보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이너스 11까지를 감안하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1x의 제곱 더하기 이런 형태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저기를 뒤에가 x-1이어가지고 뭔가 식을 예쁘게 살리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fx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 1 넣으면 0 돼야 되잖아. 분모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1x의 제곱 더하기 10 이렇게 써도 되냐? 아, 물론 저 상태에서 1 집어넣어서 b는 뭐니까 b 대신에 집어넣으면 나하고 똑같은 식 나올 거야. 근데 그냥 1 넣으면 0 된 식을 내가 어거지로 만든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도 1 넣으면 0이 돼. 맞아요. 그럼 얘만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x-1 하고 x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9x니? 마이너스 10이고 맞게 됐냐 인수분해? 마이너스 10x니? 맛이 같구나. 마이너스 10x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거 맞아요? 그런 거 같죠? 어차피 저건 뭐 더 이상 인수분해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 집어넣을 거라서 x-1 날리고 1 집어넣으면 그게 마구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9 더하기 a가 마구다. 이걸로 문제 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는 그냥 10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a에 이제 10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완성될 텐데 그러니까 완성시키지 말고 물어본 게 뭔지 좀 봐보자. 물어본 건 뭐냐면 fx분의 1 이런 모양을 문제 풀지 말라 했어 내가. 이건 실제로 뭐라고 써있는 거하고 똑같냐면 x가 0의 우측 접근할 때 x분의 fx는 이렇게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이런 모양인데 x 대신 x분의 1을 집어넣어서 식을 바꾼 겁니다. 출제자가. 원래의 식은 어떻게 아는 건데 선생님? 뭘 어떻게 알아?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냐? 0의 우측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걸 한 문자로 보고 싶으면 x가 0의 우측으로 가는구나 하고 fx 취급해. 그럼 x분의 1이 x가 됐으니까 당연히 x는 뭐가 되겠어? x분의 1 되겠지.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원래 다 이렇게 식을 씁니다. 저렇게 쓰는 사람들은 출제자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니네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상태로 풀지 마시고 원래 모양이 이거니까.
그럼 이 원래의 모양의 식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fx의 상수항이 0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수렴합니다. 반드시. 문제에서 값을 구하라고 하면 수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극한을 조사하시오 하면 수렴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값을 구하려면 수렴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 실제로 0 집어넣으면 상수항인데 상수항의 A가 지금 10이기 때문에 10-10에서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그러면 상수항이 없어. 그러면 x를 3개 가진 항 하나 있고 x를 2개 가진 항 하나 있고 x를 하나 가진 항 하나 있잖아. 그걸 x로 약분하게 되면 3개 가진 항은 2개가 남고 2개 가진 항은 하나가 남지만 하나 가진 항은 숫자만 남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0으로 보내버리면 3개 가졌다는 항은 여전히 2개가 있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2개 가졌던 항은 하나가 있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갖지 않았던 항은 자신의 개수를 뱉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F0은 0이고 이때 넌 1창의 개수를 답해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0입니다. 이걸 식을 다 써가지고 막 약분한 다음에 10이네. 이런 학생의 이해도는 낮은 거예요. 방금 제가 한 얘기를 잘 들으시고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극한은 결국은 0으로 접근하는 게 몇 개이냐가 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적분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수를 잘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49번 볼게요.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을 만족한다. 얘는 근데 물어보는 게 결국 뭐예요?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에 관한 이야기라서 나머지를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머지랑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fx-2gx는 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애야. 나머지 알 필요 없어. 그 다음에 fx 더하기 3gx는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애야. 나머지 알 필요 없어.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하면, 그죠? 예,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하면 3 곱하고 2 곱해서 더해야 되니까 5fx가 2x의 세제곱, 그죠? 예. 2x의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안 써요? 안 쓸 거야. 필요 없어. 그러면 fx는 5분의 2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다항함수인 거예요. 그죠? gx를 구한다고 하면 그냥 빼면 되죠. 그냥 뺀다고 하면 5gx가 또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니까 그냥 5분의 1 x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나머지 필요 없어. 그럼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5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분의 3입니다. 이것도 제가 뭘 알아서 지금 뒤에까지 신경 안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문제에서 묻는 것이 그러잖아. fx 더하기 gx는 3창 할 건데 3창의 기수만 좀 알려줄래? 그러면 다 3창의 기수만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풀이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죠. 됐다. 잠깐 쉬었다 연습하자.